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영국 금융당국이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코인 라이브에 따르면 한 주요 민간 은행의 전직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이 의혹의 중심에는 틱톡의 가상화폐인 틱톡 코인이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이 코인을 구매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상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다이아몬드로 전환되고 이후 실제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컨설턴트는 이 과정이 규제되지 않은 자금 송금 및 암호자산 교환과 유사해 영국의 금융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서한은 틱톡이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며 플랫폼의 구조가 금융거래 감독을 우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FCA에 보낸 서한에서는 적절한 등록 없이는 틱톡 플랫폼이 자금 세탁이나 다른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하고요. 만약 FCA가 개입한다면 틱톡의 금융 운영, 특히 가상화폐 시스템은 디지털 통화와 자금 송금 서비스를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규제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틱톡 코인이 암호화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네요. 틱톡은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새로운 법적 조사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금융감시기관인 오스트랙은 틱톡의 결제 시스템이 범죄 활동과 연관된 자금을 이체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은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차단과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틱톡은 응답은 없지만 과거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플랫폼은 이제 불법 활동 관여를 부인하고 현지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디지털 컬렉션 NFT 거래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지난시 라이우구 인민법원은 13일 공식 개정을 통해 디지털 컬렉션의 법적 속성과 거래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공개했는데요. 판결 요지에 따르면 디지털 컬렉션은 일종의 온라인 가상 재산으로 현재 중국에서 디지털 컬렉션의 발행과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행위자가 해당 민사 능력을 갖추고 의도가 진실하다면 민사 주체 간 디지털 컬렉션 거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양모 씨와 중국인 양모 씨와 한 문화 창의 회사 간의 판매 계약 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판결문은 디지털 컬렉션이 수집과 투자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시장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구매자가 2차 시장 거래에서 차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로 식별되어서는 안 되고 해당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재판 후 지난시 창칭구 인민법원은 디지털 컬렉션이 인터넷을 통해 발행, 구매, 수집 및 사용되는 디지털 출판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특정 작품 및 예술품에 대응하는 고유한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한다고 설명했고요. 예술적 특성, 비복제성, 희소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디지털 컬렉션은 일정한 교환 가치를
지니고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법원은 또한 중국의 현재 디지털 컬렉션의 발행과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민사 및 상업 활동에서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디지털 컬렉션의 거래를 불법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의 디지털 컬렉션 거래는 자발적으로 발생한 민사 법률 행위로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뭐 이런저런 내용을 길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정신없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결론은 일단 법이 없고, 그 발행자와 이제 그 구매자 간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진실성을 담보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판매자나 소비자가 이거를 2차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목적으로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불법으로 간주하지 말고 합법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이 법원 판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NFT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례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마켓이 양자 컴퓨팅의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양자 내성 지갑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하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 리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 마켓은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루트 X21이라는 최초의 양자 내성 프로토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자 컴퓨팅의 발전이 암호화폐의 보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 마켓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그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MENA 지역 파트너들의 협력과 10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바탕으로 기존의 타원 곡선 암호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텔 마켓은 추가적으로 1000배의 레버리지 옵션과 수백 개의 자산 거래 쌍을 제공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기한 계약을 통해 투자자들이 단기 및 장기 포지션을 모두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INTL 토큰 사전 판매는 세 번째 단계에 있고 저런 얘기들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인텔 마켓의 솔루션은 솔라나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자들에게 리플 가격의 변동성과 같은 시장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왜 리플이랑 연관이 돼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 인텔 마켓이 이거를 출시하면서 양자 내성 지갑을 출시하면서 리플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잘못 그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에 그 상승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리플이 리플 가격의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왜 리플과 연관이 있는지 저도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소식을 가져온 것은 이제 리플 이런 것을 떠나서 양자 내성 지갑이라는 게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린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72화 오늘도 최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그 LG 맨날 두들겨 맞는 거 좀 잘 보고 있죠 뭐.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준결승 그죠? 근데 그렇죠. 잠깐 봤는데 막 엄청 두들겨 맞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냥, 승수는 아니지 않았나요? 그냥 네네. 회초리 맞듯이 그냥 네. 하루에 홈런을 5개씩 맞고. 네, 아니 뭐 쓱은 이제 진작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못 봤는데 네. 이제 그 지나가다가 이게 TV 우연히 봤는데 그래도 뭐 2, 3위 팀이 이렇게 차이 나나 싶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결과를 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뭐 아니 사실 누구 응원한다기보다는 기분이 안 나쁜 게 신기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아깝게 뭐 이렇게 뭐 지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그 저기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듯이 맞으면서 끝나니까 네. 사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경기가 이제 있는데 정말 기대가 이렇게 안 되는 준결승전은 정말 처음이네요. 네, 저도 뭐 사실상 뭐 응원은 하지만 뭐 마음은 내려놓고 있어서 왜냐면 이제 3선승제인데 내리 2패를 했기 때문에 남은 3경기를 연달아 이기지 않는 이상 뭐 쉽지 않아서 좀 마음은 내려놓고 있고, 저는 이제 다행히도 그 경기가 있는 그 날에 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다행인가요? 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일본 뭐 여행 오랜만에 갔었는데 뭐 그때랑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처음 갔었을 때만 못 하겠죠. 당연히 뭔가 그 처음에 외국을 나갔을 때는 이제 막 신기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지금 한 3번째 가는 것 같은데 그 뭐 이쯤 되니까 그냥 그 간판 글씨만 다른 한국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뭐 재밌게 보내고 왔습니다만 막 그런 과거에 갔던 그런 이제 막 신기하고 막 그런 느낌은 좀 덜 하더라. 뭐 네. 좋았던 데 있어요? 좋았던 그 식당을 많이 가가지고 뭐 일본 음식 맛있잖아요. 어디 지역을 가셨나요? 도쿄를 갔고 숙소는 긴자 쪽에 완전 잡았는데 좋은데. 네, 뭐 고등어 라멘을 먹었는데 오, 맛있겠다. 고등어 라멘이 좀 되게 특이하게 뭐 괜찮았고, 또 츠케멘이라고 이 찍어 먹는 거. 찍어 먹는 게 있는데 그게 곱창이 들어있는 그런 국물에다가 이렇게 면을 넣어서 먹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그거 1시간 반 기다려서 먹었는데 아니 그 정도로 기다릴 만한 식당.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긴 했지만 2번째 갔을 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 딴 걸 먹겠습니다. 근데 맛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무릎이 성질 않아요. 너무 걸어서. 해프닝 같은 거 없나요? 예전에 과거에 가셨을 때는 그 여관에서의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 갔을 때는 이제 캡슐 호텔에 묵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냥 뭐 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갔다 왔다. 뭐 기념품 같은 것도 뭐 산 거 있어요? 기념품도 못 샀고 뭐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좀 온 느낌? 약간 근데 대도시는 요새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워낙 뭐 서로 교류가 많아가지고 일본 문화 다 들어오고 뭐 한국인도 거기 엄청 많고 하니까 좀 약간 옛날만큼의 어떤 다른 나라 이런 느낌 좀 덜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어쨌든 일본어가 영어보다 일본어를 훨씬 못하고 할 줄 거의 모르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일본어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 영어는 발음이나 이런 게 좀 뭔가 한국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좀 이게 좀 어색하고 좀 그래 용기가 잘 안 나는데 일본어는 발음 걱정이 별로 없어서 한국인이 발음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일본은 저기 동영상을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신 분이 아니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 뭐하냐 알아듣지 못하는데 던질 수만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말 되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열심히 저는 이렇게 번역기 돌려가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서는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없더라. 아니 근데 네네 파파땡 네. 그걸로 했는데 결국엔 똑같은 거죠. 그분도 파파땡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다이렉트로 제가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분은 열심히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면 막 싸운다는데 뭐 싸운 거는 없어요? 싸운 거는 없고 그냥 싸운 거는 딱히 뭐 없습니다. 싸운 건 없고 그냥 계속 서로 이제 걷다가 지쳐가지고 5점 만점에 이번 여행은 몇 점? 그래도 공고 반점? 4.5점 훌륭한데요? 훌륭하네요.
오, 그래요? 0.5점은 다음 여행 때 채우기 위해서 남겨놓고. 솔직히 들었을 때 막 딱히 엄청난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여행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제 기준에서는 그냥 좋았다. 네. 훌륭합니다. 저는 그 요새 NBA에 또 일본 얘기인데 카와무라 유키라고 그 일본 선수가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이제 프리시즌을 뛰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선수가 키가 170 살짝 넘어요. 네네. 근데 엄청 잘해가지고 무슨 진짜 대단한 그 포인트 가드처럼 막 한 경기마다 뭐 한 7, 8득점 하고 7, 8어시 뿌리고 하면서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특급 포가처럼 잘해서 되게 약간 감동받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이 원래 거기서 뛸 때는 NBA에서 뛸 때는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 되게 힘들었는데 네. 이제 그 카와무라 유키라는 선수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음에도 진짜 농구력으로 농구하는 거 보고 진짜 만화에서도 나오는 게 실현됐다.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야구에는 오타니가 있고 농구에는 카와무라 유키가 있어가지고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축구에 손흥민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군요. 3대 스포츠에서 다 밀리지는 않는데 아니 이게 사실 농구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이 잘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인구가 되는데 농구 선수 잘하는 사람들 있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농구는 되게 중국 국민 스포츠라서 잘하는 거 뭐 이해하는데 일본이 잘하는 걸 보고서는 저도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이 일본 도대체 여기는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스포츠를 다 잘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인구도 조그만데 그렇죠. 그 적은 인력 풀에서 뽑아내는 거는 사실 한국이 제일 대단하긴 하죠. 축구 워낙 대단하긴 한데 사실 뭐 그 카와무라 유키 선수도 아직은 이제 뭐 그래봐야 벤치 선수 형태일 거니까 저기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좀 감동받을 만한 어떤 퍼포먼스였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빨리 좀 이렇게 더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게 부러워만 하지 말고 막 해외 막 예전에 막 우리 막 박지성, 이영표 막 나오고 했을 때 막 밤새 그거 시청하면서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구 같은 걸 보세요? 야구 그래도 김하성, 이정우가 가가지고 좀 볼만할 것 같다 싶었는데 이제 둘 다 부상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아니 지금 거기에 똥칠한 선수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저기 알겠습니다. 야구 얘기는 하면 더 할수록 씁쓸하기만 하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틱톡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영국에서 뭐 제기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웬 갑자기 뜬금없이 틱톡이 그 회초리를 맞고 있나 이렇게 좀 봤더니 결국에는 이 어떤 뭐라 그러죠? 크리에이터한테 뭐 쏘는 거 기부하는 거? 네, 뭐 틱톡 코인? 네네네. 그거 용으로 만든 틱톡 코인이 뭔가 문제가 된 사례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아프리카로 말해 버렸네. 무슨 플랫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뭐 것도 있고 땡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다 이런 기부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충전형 방식을 하고 이런 포인트나 코인 같은 것을 이제 도입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이제 이런 것들도 뭔가 가상 자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땡프리 카드 그렇고 그 별풍선 깡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딜 가나 문제가 돼요. 그 상품권도 깡이 있고 그래서 깡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깡이 이제 그 깡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제 제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틱톡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한 번씩 이제 털어줄 때가 이제 뭐 된 것 같아서 이제 털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별풍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매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외국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면은 7,000원어치밖에 충전을 안 해주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크립토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그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신용카드로 그냥 별풍선 산 다음에
그냥 그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후원하게끔 해주고 네. 해당 그 BJ는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계좌랑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계좌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그 가치만 이제 이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국부의 유출이다. 뭐 우리나라는 돈을 쓰는데 버는 데는 뭐 다른 나라다. 좀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쓰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틱톡이라는 게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약간 LG 몽둥이 맞듯이 이제 그렇게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이제 이런 금융에 대해서 맨날 CBDC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거대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왜 하품을 그렇게 하세요? 네, 아니,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하품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기분 되게 나쁘네. 그게 죄송해요.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 이렇게 하니까. 죄송해요. 이게 자 해명할게요. 제가 어제 사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잠을 1시간밖에 못 잔 게, 이상하게 모기가 많아가지고, 네. 거의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도 겨우겨우 이제 막 눈 뜨고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부터 지하철 올 때도 계속 졸고, 지금도 저도 약간 반수면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저도 뭔가 뭘 들이마시는 소리가 나는데. 표정도, 그만 쳐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네.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진짜. 덕분에,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블루 형님도 졸고 계시다가, 이걸 계기로 좀 깨졌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계속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의 어떤 그 환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POC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지불 결제 네트워크 망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제가 하품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느라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웃겨가지고 저도 이제. 아무튼 제 의견은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졸면서 또 생각은 했네. 처음에 길버님이 기사 읽어주실 때. 어쩌고저쩌고 컨설턴트가 이제 의혹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나 생각했는데 약간 이거는 나라에서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요즘 미국에서도 틱톡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영국에서도 틱톡을 한번 때려가지고 좀 이렇게 제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때린다. 약간 요런 이제 음모론이라고 저는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거기 보면은 그것도 익명의 금융권 당사자가 아니고 그냥 컨설턴트예요. 그렇죠.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민 A가 해도 사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냥 편지가 안 왔지만 온 척. 하고 이제 그냥 수사에 나가도 사실 오긴 왔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의뢰에 의한 걸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건 틱톡이 근래 미 대선도 있고 하니까 요새 다양하게 이슈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 몇 년간 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이랑 영국은 좀 어느 정도 같은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영국에서도 한번 너네 틱톡한테 좀 뭐라 해.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구조적으로도 저는 이제 이게 틱톡 코인을 충전을 해서 선물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그 중간에 다이아몬드로 전환을 하고 이 전환된 다이아몬드를 또 현금으로 환전하고 이런 구조적인 것들도 사실 좀 뭔가 어딘가 좀 구려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이런 구조들이 사실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틱톡이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플랫폼들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냥 가장 이 소식에서
좀 우려됐던 거는 결국엔 또 이제 암호화폐와 연관 지어가지고 이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거는 체스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크립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원래 있었고 이거랑 별개로 존재했던 그런 가상의 포인트 시스템, 코인 뭐 충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기사조차도 뭔가 그 기사 속에 용어가 자꾸 혼재되어 있어요. 가상화폐라고 이제 맨 처음에 가상화폐인 틱톡 코인이라고 했다가 뭐 뒤에는 틱톡 코인이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써 있고 자꾸 이런 거를 혼용해서 막 이렇게 그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게끔 이렇게 자꾸 적어버리면은 암호화폐 때문에 이 모든 사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기사든 뭐든 좀 주의를 해서 용어를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웃느라고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뭐 이제 첫 번째 신청곡을 들어야 할 텐데 첫 번째 신청곡은 또 체스님이. 네, 저는 이제 뭐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약간 이런 거가 이제 그 기사 제목을 보고서는 약간 경찰이 잡았다! 약간 이런 컨셉이어서 네네. 이제 JYJ의 찾았다를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JYJ에 그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분과 약간 또 이제 요 논조랑 좀 비슷해가지고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JYJ의 찾았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혀 몰랐어. 우연한 만남이 있었지만 이제껏 난 기쁨보다 나쁨을 더 많이 배웠어. 눈물이 많았던 나지만 너에게 웃음만 줄 거야. 이제서야 내 반쪽을 찾았나봐. 이렇게 가슴이 뛰고 있잖아. 찾았던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아줄래. 내가 힘 맞춰줄 수 있게. 사랑해, 널 사랑해. 찾았다 내 곁에 둘 한 사람. 마음을 닫았던 나지만 너에게 내 마음 줄 거야. 이제서야 내 반쪽을 찾았나봐. 이렇게 가슴이 뛰고 있잖아.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아줄래. 내가 입 맞춰줄 수 있게. 사랑해, 널 사랑해.
네, JYJ의 찾았다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잠 좀 깨셨나요? 아, 네. 아니 근데 요새 이거 들으니까 약간 네. 이분들이 그 예전에 동방신기 하다가 이제 네. 뭔가 뭐 잘 재계약이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네. 이제 흩어졌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약간 그 뉴진스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 국감장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 막 댓글에 국회의원들이 연예인 보려고 초대했다. 네. 맞아,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는 사실 빨리 해결이 돼야지 뭐 이제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제 JYJ 네, 네. 오랜만에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저는 이게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노래인데 잊고 있다가 이번에 그 최스님이 신청곡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줄 때 갑자기 뭐 한 멤버를 말씀하시면서 찾았다 이러길래 뭘 찾은 거지? 아, 맞죠. 네, 그랬는데 이 노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되게 반가웠던 그런. 또 이 네. 그 동방신기 하면 떠오르는 또 한 분이 계시죠. 네. 누구죠? 블레 형님. 블레 형님도 참 동방신기 좋아하셨는데 아무튼 다 좋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법원이 이제 NFT 거래 합법 판결을 냈다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사실 뭐 청취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가 막 뭐 일어나고 변화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들었던 생각은, 이 판결문에 꽤 그래도 이제 이 NFT를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좀 쉽게 써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져와 봤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당보다도 뒤처져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에 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네. 여기 중국 법원이 이렇게 NFT를 딱딱딱딱 이제 분류해 나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논조를 전개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 나서, 네. 굉장히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법적으로는 진짜 한 수 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하지 마라. 이것만 해라. 다 증권으로 다 분류시키겠다. 그리고 또 되게 증권에 해당되면 증권법 따르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또 NFT에 대한 규정도 없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시도를 못 하게 되는데, 중국은 크립토는 다 때려잡아도 이렇게 NFT 같은 경우는 별개로 다시 이제 뭔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합법 판정도 내리고 약간 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좀 놀라웠고, 사실은 이런 시도가 중국에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해외 네, 네.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NF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한테는 조금 밀리면은 좀 두렵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사실 IT가 중국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게임도 뭐 밀리고 뭐 IT도 지금 막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분야도 이제 앞으로 다 밀리면은 그 인구수랑 이거를 막아낼 수가 있나? 약간 그 생각도 들어서, 어차피 여기는 뭐 약간 그 나라 자체가 뭐 하나를 밀자 하면은 그냥 나라 전체를 우르르 막 미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뭐 싸워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그리고 그 나라 분들의 어떤 자국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도 사실 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법원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정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 합법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는 법이 없어도 하지 마, 좀 이런 느낌인데, 좀 여기는 오히려 좀 쿨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이런 똑같은 판결이 또 날이란 법은 없고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건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로 막 너무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참 뭐 의미 있는 사례인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이제 이게 꼭 합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NFT가 뭐 위험성이 없고 막 이렇게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2차 시장의 그런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가격 변동의 위험성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고지를 하면서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것도 뭐 그 교환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하는 거라서 뭐 맹목적으로 이걸 그냥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닌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우리나라도 뭐 당장 뭐 이렇게 뭐 되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뭐 좀 참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인식 개선에 조금 더 힘 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제 잠이 또 많이 깨신 기린님께서 이제 신청곡을 들려주시죠. 아니 이제 그 3부가 양자내성 저건데 네네네. 어제 그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그 2023년에 1학기 서울대에서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강의가 유튜브에 한 20몇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싹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서 약간 제 기분이 어떤가 해가지고 SGB 워너비의 광 네. 미칠 광자입니다. SG 워너비의 미칠 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버텨냈어 너의 기억 꼭 끌어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어도 기다려줄게 내 눈은 이렇게 나빠졌는데 왜 너만은 알아보는지 세상이 날 버린다 해도 너 하나만 돌려줘 너를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너 아닌 날 위해 살아봐도 괜찮겠니 아파도 널 훔쳐보겠어 내 눈엔 널 숨기고 절대 울지 않아 널 흘리지 않아 내 눈에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소리쳐 말할게 이렇게 널 사랑해 다시 놓지 않아 널 보내지 않아 그게 널 살게 할 테니 네, SG 워너비의 광 듣고 왔습니다. 그 제가 SG 워너비 하니까 이 생각나는 게 제가 한창 그 대학교 때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들이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방 가면은 네네. 맨날 SG 워너비 걸 따라 하게 되는데 그 되게 그 약간 소머리 창법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그거 따라한다고 소 머리가 아니고 소 모리. 네. 아까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네네. 그래서 소머리 창법 이거를 이제 그 따라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막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녹화를 해주잖아요. 근데 네. 그 표정만 따라하고 네? 표정만 따라하고 네. 그 이제 일그러진 그 표정만 따라하고 아, 예, 그 예. 목소리는 전혀 딴판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쵸. 표정은 진짜 딱 그렇게 하는데 아니, 좀- 그걸 노래방에서 서로 왜 찍어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립싱크- 술 취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립싱크 하는 것도 이렇게 찍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오랜만에, 항상 이제 기린님은 발라드 가져오시는데, 오늘은 이제, 양자내성 그 지가 때문에, 이제 좀 강력한 곡을 또 가져오신, 아니 뭐 이것도 발라드 결이긴 한데, 아무튼 양자내성 양자내성 지갑에 대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양자, 이런 지나가는 소리로 양자 뭐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마침 이게 나와서 한번 양자에 대해서 이제 좀 기준이 엄격하신 기린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사실 되게 회의적으로 얘기하지만 항상 네. 이제 뭐 저는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거 기사를 보면 처음에 좀 휘둘릴 만한 게 인텔마켓이라는 회사가 네. 우리가 아는 그 인텔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냥 그 완전 다른 회사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그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디파이 뭐 거래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디파이 도와주는 어떤 헬퍼 같은 거를 만드시는 분들 같아요. 뭐 트레이딩 네네. 뭐 봇이라고 해야 될지 API라고 해야 될지 한번 약간 그쪽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툴셋에 들어가는 것들에서 네. 이제 양자 내성 뭐 땡땡땡이 들어간 거를 좀 적용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사실 이분들이 뭐 대단한 어떤 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지는 않는데 네. 이제 이 단어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좀 세잖아요. 예전부터 그렇죠. 뭐 양자 땡땡땡 뭐 이런 것들이 세니까 네. 저도 이제 어제 모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그런 것들을 싹 봤어요. 네. 싹 보고 이제 뭐 요즘도 현재 상황이 어떤가 봤는데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 이 양자내성 암호라는 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그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알려준 것 중에서 그 소인수 네. 분해를 얘가 좀 잘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소인수 분해를 잘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요즘 컴퓨터 과학에서 많이 쓰는 보안 쪽에서 RSA나 ECC나 그 비대칭키 알고리즘, 네. 공개키 알고리즘 요거를 사실은 뚫기가 좀 쉬워요. 근데 이제 네. 블록체인은 요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잘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공개키 알고리즘이 다 뚫리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 그 양자 내성 어쩌고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이미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네네. 사실은 그냥 그거 좀 프로토콜 바꿔서 하드포크를 하면 되는 거라서 네. 뭐 그렇게 뭐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서 블록체인들이 이거에 대비를 하지 못할까 했을 때는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어쨌건 좀 3부가 기간이 있으니까 나온 네. 김에 이제 그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제 제 관점에서 네네. 이제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 여전히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자 컴퓨터 개념들을 다 헷갈려 하시고 뭐 저도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는 일반 컴퓨터가 0101 전기 신호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0101 비트라는 큐비트라고 하는 이제
그 양자 형태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양자가 어떤 형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전자에 있는 그 스핀, 네네. 그 스핀이라는 거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뭐 이제 뭐 되게 많아요. 뭐 이온에 있는 이온의 전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를 흘렸다 안 흘렸다 하는 게 상당히 쉬운데 이 양자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이 뭐 전자의 스핀이라든지 뭐 이온 트랩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컴퓨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 옛날 사진 보면은 막 엄청 거대한 막 이상한 투박한 기계에 막 둘러싸인 컴퓨터가 그런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양자 컴퓨팅의 현재 상황이 사실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일단 초저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영도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 시설을 일단 하려면은 돈이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로 기본적으로 드는데 그 안에서 이 큐비트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IBM이니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그것들이 기사로는 뭐 이것저것 나오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네. 그 뭐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뭐 NFT 할 때도 뭐 MOU 악수 맺으면은 네. 막 와 뭐 대단한 뭐 어떤 협력 관계 와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하나하나가 뭐 대단한 어떤 발전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진짜 작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게 진짜 어떤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은 아직 정말 많은 스텝이 남아 있고 지금 봤을 때는 2030년에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예전에 제가 듣기로 한 2010년대에 이미 20년 더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 봐서도 20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상상하는 어떤 서브컬처나 뭐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양자 컴퓨터가 막 나오면은 막 세상을 뒤집고 뭐 텔레포트가 되고 막 순간이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네. 굉장히 많이 남았고 네. 그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고전적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대체 더 잘할 거냐 이것까지도 아직 그 논쟁이 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막 무슨 양자 땡땡이 나오면 막 어떤 뭐 공포감에 막 무서워 죽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네네네. 네.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양자 컴퓨팅이 실현될까 했을 때는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아까 그 큐비트라는 친구를 만들기도 어렵고 네. 만들고 나서도 걔가 이제 에러를 발생하지 않게 또 정확한지에 대해서 체크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 체크하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될까 안 될까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뭐 아무튼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네네네. 네. 아니 이게 사실 우리가 AI에 대한 공부도 진짜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로봇이 막 세상을 지배하고 AI가 뭐 세상을 지배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많이 한참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시대는 오지도 않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보다 AI가 상용화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AI도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다양하게 막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먼 상황인데 제가 그 AI 하니까 자꾸 제가 지인 교수님도 그렇고 네. 그 AI가 진짜 사람을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대치 중이다 이러면서 막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네. 뭐 이렇게 그 콜센터 같은데 전화하게 되면 AI 상담사가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진짜 AI 상담사는 너무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얘가 사람을 대체하지? 저 그래서 맨날 AI 상담사가 이제 마치 점쟁이처럼 제 고민을 알아서 듣고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저는 항상 그래서 0번을 누르면 상담사를 연결해 주는데 저는 항상 인간 상담사를 연결하게 돼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간 상담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시간 끌기용.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AI를 대체해야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네. 저는 항상 인간 상담사를 원하는데 무조건 다 강제적으로 AI 상담사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너무너무 멍청해가지고 얘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야, 진짜 이게. 그 좋은 포인트예요. 네. 아니, AI도 할 때 그 IQ 테스트를 좀 해야 돼요. 회사별로 AI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거 AI인지 뭐 알 수가 없어, 이거. 예, 예전에 거의 심심이 수준의 그냥 심심이에요. 심심이보다 더 심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맨날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 업무 같은 거 할 때 그 고객센터 하면은 꼭 AI 상담사인데 이놈의 거는 그냥 인간 상담사로 넘어가는 절차도 되게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인간 상담사를 만날 수 있는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AI 수준을 보여주는 그 예시인데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되기까지도 지금 얼마나 걸리겠냐 이거인 거죠. 아, 그렇죠. 제가 그 AI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가 그 약간 법문 유튜브를 구독을 하는데 거기 네. 스님이 되게 뭔가 새로운 것들 도전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그 법문을 가지고 힙합 노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노래가 7개, 8개인데 반화심경을 이제 그 뭐 이렇게 노래로 만들고 했는데 멜로디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듣는데 아니 이 노래를 AI로 만들었으면 스님이 이제 곡을 못 만드시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네. 이 퀄리티를 가지고 뭐 노래를 구매를 하거나 콘서트장에 갈까 했을 때는 이걸로 돈 벌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인데 돈 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뮤지션이 이걸 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쓴다고 했을 때, 그 무소유인데 이제 큰일 났어. 아니, 돈은 벌어야지 저를 운영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보시 이런 걸로 이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내는 걸로 하는데 이 스님이 오늘 작곡가 그러면 스님이 아니라 작곡가죠. 근데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근데 돈 주고 살만한 퀄리티는 아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3부 시작할 때 이제 청취자분들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양자라는 얘기 듣는 순간에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제들이 사실 쉽지가 않았다. 네. 자, 그럼 한 줄 논평 간단하게 빠르게 하고 넘어갈까요? 3연패는 안 된다. 갑자기 야구 한 줄 논평. 저는 이제 양자 내성 만들지 말고 양자 컴퓨터부터 제대로 만들자.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이해하기엔 난 너무 멍청하다. 양자 컴퓨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로킹 372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주제였던 이제 틱톡의 그런 틱톡 코인 관련해서 이제 뭐만 하면은 이제는 암호화폐가 죽일 놈이구나. 암호화폐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라고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 놈 가지고 왔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또 왜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 너 맨날 그런 식이야. 됐어. 나 갈게.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켜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환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한번 화내면 뒤끝 장난하냐 적어도 이주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출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도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처음에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너란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제 난 지쳤어 네가 만든 내게 난 숨이 막혀 오는데 넌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잦아졌어 네가 사준 구두굽처럼 사랑이 닳아졌어 네 잔소리는 넥타이처럼 내 목을 조여서 날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때 내 속은 한참 뒤틀리고 꼬였어 지금 난 널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고파 이미 우리 사이 권태란 벽은 너무 높아 내가 더 잘할게 하며 바랐겠던 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잘할게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이 말 안 할래 너를 사랑해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내가 잘할게 내게 잘해달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이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을 오늘은 내게 말할래 내가 죽일 놈이